좋아요, 구독. 자, 두 번째 오늘 주제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반쪽알이 나는 거냐? 7만 전자, 8만 전자, 농락하냐, 뭐하냐, 왜 이러느냐? 자,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누적 적자가 300억 달러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추경호 부총리는 괜찮다 걱정 마라. 9월이 되면 흑자로 전환된다. 자신만만한 모습인데 어느 쪽을 믿어야 될지 어떨지 저떨지. 근데 결국 한국의 제일 핵심 기술 산업은 바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입니다. 네.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지금 사두면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김인수 대표가 했던 명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려간다고 할 때 사라. 자, 지금 들어가요 마요? 반도체 들어가요 마요? 들어와 말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반도체는 제가 사라고 말씀드린 적 없었습니다. 사지 말고 예. 모으자라고 말씀드렸죠. 모으자. 예. 어차피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다. 아. 그래놓고 모은 가격을 한번 볼까요? 예. 네. 딱 SK하이닉스 예. 모은 가격이 이런 데지 않습니까? 이런데 그냥 아. 그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빠질 것 같을 때 예. 그럴 때 그냥 사놓고 살짝 모아둬라. 예. 조금씩. 월급 들어왔네. 야금야금. 사보자. 예. 월급 들어왔네. 또 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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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김인수 대표하고 저하고는 월급은 안 들어옵니다. 자 네. 출연료 들어왔다. 아이고 이거밖에 안 돼. 예. 그래도 사자. 우리 최 PD님은 살 수 있어. 월급 들어오니까. 아유 그럼요. 자, 샀다 내려갔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처럼 올라갈 순간이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왔지 않습니까? 네. 아. 그러면 지금에서도 아이고 그 경제사부 조금만 더 일찍 보고 그렇게 샀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강조드릴 때는 왜 안 사시고 지금 또 난리야. 2년 전부터 왜 하지 않았냐? 2년 전에 저희도 없었어요. 아, 예. 올라간 다음에 지금 제가 제일 답답한 게 그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사요. 지금이라도. 아.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지금이라도. 근데 예. 살 때도 또 그렇겠죠. 그러면 아직까지 완전하게 사이클이 되돌아온 게 아니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럼 지금이라도 사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예금 있는 거 해약해서 바로 그냥 1억짜리 그냥 지금 97,100원에 와장창 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비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런 거보다 어차피 지금 이것도 이제 사이클이 이제 막 돌아가는 제가 보기에는 재고 정점을 찍었습니다. 아하. 찍었는데 예. 정점 찍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래요. 일단 삼성전자 감산 들어갔고 재고가 상당히 많고 지금 회전율도 SK하이닉스도 2.4에서 1.6으로 내려올 정도로 안 좋은 수치 상황이긴 합니다. 그죠? 보는 거가 이거 가지고 예. 아마 그러신 분들 많습니다. 좋아진 거 하나도 없는데 주가만 올라가는데 뭐. 근데 뭐야? 네. 김민수 뭘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 할 수 있지만 네. 저를 믿습니다. 제 손가락 네. 예. 가운데 손가락 아닙니다. 이 손가락입니다. 네, 자제해 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네. 여하튼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여하튼 물론 그동안 외국인들이 주로 시총 상위 종목인 삼전이나 SK하이닉스를 많이 주고 담긴 했지만 네. 그래도 이게 시장에서의 신호가 나쁘지 않으니까 외국인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건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예. 자, 삼성전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 예. 삼성전자가 지난 저희가 삼전으로 갑니다. 네, 고점을 찍고 나왔을 때가 아유 정신없다. 이런 거 다 뺀다고 하더라도 이때가 예.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정점이었습니다. 아하. 그리고 내려면서 쭉 팔았어요. 그래서 예. 아마 그때 많이 나왔던 기사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다 팔아버리고 아예 이젠 잊혀져 가나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예. 그러니까 이때 1월달 2년 전에 1월달 예. 이때가 고점이었다가 쭉 계속 팔았어요. 예. 그냥 뭐 최대 실적 나왔죠. 그래 그렇죠. 계속 어닝 팔았죠. 스프라이즈 나왔고요. 저희만 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개미들만 사모았죠. 네. 여기서 딱 되니까 외국인들이 딱 터나기 시작합니다. 아. 딱 1년 2년 만에 예. 2년 만에 이제 막 무지 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 보유 비중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평균적인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예. 50.1% 정도, 50%대가 됩니다. 중간을 절반 정도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 와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끌고 가니까 이거 무슨 외국인들의 주도하에 뭐가 되는다라고 하지만 그동안에 많이 줄였던 거고요. 지금 기준으로 딱 보게 되면 한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예. 50%대 초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김민수 대표와 방송하면서도 저도 이제 주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경제 분석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언제 들어와야 되냐 나가야 되냐 이게 뭐 기본이고 핵심이죠. 또 네. 익절과 손절을 어떻게 할 거냐. 손절 이야기만 하는데 사실은 익절도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올라갈 때도 어느 시점에서는 빠져나오고 그렇죠. 내려가더라도 계속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사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바닥이 언제냐 그 시점을 본인이 산출해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모르시면 그렇죠. 경제사부 경제
싸싸싸싸싸부 네. 보시면서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보니까 저 최근 들어서 한 5월 달에서도 한 5% 6% 올랐다. 예.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 올랐으니까 지금 사야 돼? 아, 나중에 가보시게 되면 예. 5% 6% 문제가 아닙니다. 아. 예. 어차피 반도체 시그널 나오고 거기다가 회복되는 신호가 나왔다. 예. 그러면 저희가 있어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지금 나오는 신호 뭐 재고가 안 떨어졌다. 반도체 예. 가격 그대로다. 뭐 아직 변한 것도 없는데 올라가는 게 주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는 항상 또 분기를 예. 땡겨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사느냐 사세요. 예. 하지만 다 사지 마시고 자 1억이 있으면은 예. 지금 이제 매수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000만 원을 사세요. 예. 네 그리고 기다렸다가 그러면 이제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도 박스권을 갭으로 뚫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 뚫은 거를 혹시나 메꿀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때 들어오게 되면 그 가격대가 한 66,500원 이런 예. 식으로 한 단계 또 밑으로 내려온다. 2,000원이 예. 빠진다. 또 1,000만 원 가격에서 사세요. 몇 가지 이슈들 중요 이슈들 짚어보면서 다시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자 중국이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론 네.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제재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그러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 이게 미중 간의 반도체 이슈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삼전이나 SK 하이닉스 또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까지도 다 연관이 됐는데 이 변수는 앞으로 어떻게 좀 작동이 될까요? 이제 예. 국제 관계와 정치 논리가 나오게 되면 또 예. 빠질 수 없으신 분이 계시죠. 아. 여기서 배 소장님이 나오셔야죠. 예. 네, 자 이 관계를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호재다 악재다 하나 둘 셋 저는 뭐 악재 쪽이겠죠. 악재다. 그래도 네, 예, 왜냐하면 중국에 공장이 있고 네, 또 이제 미중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변수가 많아지고 예측이 좀 하기가 힘들어지면 그 네. 불확실성 변수는 여하튼 뭐 기업으로서는 긍정적인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아 그렇게 생각하시군요. 예, 예. 저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호재다. 호재다. 네, 어차피 어. 네 지금 중국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예. 어차피 우리는 이제 자기 거는 챙겨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공장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렇죠. 그거 활용하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아. 그거 가지고는 어차피 거기 갖다 지원하는데 예. 이거 가지고 그 중국의 입장 쪽으로는 어차피 지어놓고 우리 건데 이런 느낌이죠. 아, 그-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이나 SK 하이닉스의 우시 공장 등을 우씨, 어, 네, 우씨. 예상됐던 거예요. 아, 예, 예. 자, 이런 거를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 중국 거다. 네, 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중국 얻어. 네. 중국 얻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네요. 我是 중국, 네, 그렇습니다. 중국을만. 네, 네. 자, 그래서 네, 그걸 호재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내 거라고 그리-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다 좀 약간 미묘한 문제가 예. 동맹국이니까 아하. 우리도 이렇게 당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 생각해라. 거기 예. 중국에 공급하지 말라라고는 음, 했지만, 거기서 생산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건 뭐 돌아가는 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중국 내부에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은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도 이런 얘기 무지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발을 살짝 걸쳐놓은 상황 쪽에서 신규로 거기다 뭘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 돌아가는 거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은 아마 참 이게 그래서 보니까 이제 수출로 안 잡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수출 쪽이 아니라 거기서 현지로 돌아가는 거니까. 중국 내에서 생산되니까 중국 GDP에 잡힌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하여튼 우리 기업 개별 기업으로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닐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두 마리의 고래 싸움에서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다. 하는 돌고래다. 까마귀인데요.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 미국의 IRA법 네.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원받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테일러시에 공장 짓고 있는 게 4조 5천억 정도나 이게 지원받는데 네. IRA법과 관련해서 한때는 우리가 굉장히 뭐 2월달 이렇게 1월달 IRA법에 주목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국내법이냐 내용도 알고 있는데 네. 이게 끼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그걸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으니까 미국으로 가야지. 음. 미국도 리쇼어링 가야지. 아, 거기다 하나가 더 있대요. 예. 니어쇼어링도 나옵니다. 어? 니어쇼어링. 그러니까 미국 근처. 네. 캐나다, 멕시코. 멕시코, 예, 이런 쪽까지 이제 투자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과테말라. 이렇게 되게 했을 때 그러면 거기 가면 좀 도움일 것 같은데 갔다 보니까 예. 미국에서는 예. 그래 돈 줄 테니까 우리 세금으로 돈 줄 테니까 아. 가져와라. 그래서 예. 공장 지어라.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돈 줬기 때문에 우리가 속속들여 쳐다보겠다. 예. 재무부터 기술까지. 그렇죠. 그러면 헉 하는 거죠. 이거 돈 초과 이익 환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것까지 다 나오게 되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가서 하겠다는 건 어쩔 수 없이 하고 예. TSMC도 좀 당한 느낌이죠. 가서 공장 지으려고 봤더니 일단 아리조나에 공장을 대규모로 짓는데 뒤통수 맞았다? 그렇죠. 왜냐면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예.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을 쳐다본대요. 예. 기분 나쁘죠. 그래서 더 확장은 안 한다라는 느낌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죠. 예. 우리도 첨단 산업 지원법을 통해서 우리도 세액 공제해주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눈치 보다가 예. 안 되겠다. 한국에 짓겠다. 그리고 용인 클러스터죠. 거기서 나오는 거죠. 자,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뭔가 IRA 법이든 용인 클러스터든 반도체에 뭔가 숨구멍이 뚫어질 것 같은데 뭔가 돌파구가 생길 것 같은데 막상 지금 답답해요. 그렇죠. 반도체 아니 뭐가 없어. 삼전 뭐 없어. SK 하이닉스 뭐 없어. 자, 이럴 때 필요한 사람 누구?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킹 김민수 대표입니다. 자, 후공정 이야기도 했더랬었고 네. 또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나 팹리스 이야기도 좀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이럴 때 답답할 때 네. 그래도 반도체인데 투자처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예. 그때도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메이커는 하나 있어야겠다. 예. 저라면 SK 하이닉스를 선호하겠습니다. 삼전보다는 하이닉스다. 네. 어차피 탄력으로 보는 거니까. 재고도 적습니다. 삼전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예. 더 선호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전공정, 후공정 이것저것 다 따져 봤었을 때 그래도 뭐 많이 나온 게 한미반도체죠. 그렇습니다. 많이 이런 자주 올랐습니다. 나옵니다. 네. 한미반도체가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올랐습니다. 아하. 게다가 주주환원 가치가 뛰어나다 보니까 그것까지 프리미엄을 받는 것도 있고 예. AI 반도체 쪽에서 선도적인 기술 장비 쪽에 예.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영향을 끼칩니다. 예. 근데 저라면은 여기서 무리할 상황은 아니다. 잠깐만 저기 네. 거의 마지막 오른쪽 편의 그래프에서 일봉이 세게 간 거 저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만큼 사고 싶어서. 근데 아. 누가 샀느냐?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아. 인정. 지금 외국인들 보면 꾸준히 사고 있죠. 예. 인정. 그래서 예. 하지만 밸류 측면으로 본다. 신규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예. 보게 되면 차라리 그를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게 이오테크닉스가 있고요. 잠깐만요. 이오테크닉스 가기 전에 네. 한미반도체의 거래량이 참 적은 건지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한번 거래가 싫고 예. 나오는데 주가는 그렇게 크게 안 빠지고. 그러니까 막 저기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점처럼 진행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죠? AI 반도체 나올 때 이때가 처음 부각받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이런 한미 반도체가 있는데라고 예. 하고 마이크로소 이런 거 있는데라고 아. 하면서 부각받은 거죠. 예. 네, 그게 결국에는 AI 반도체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부분들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거래량이 많지 않았던 것이 특정한 이슈의 주가가 지금 최저일 때 비해서 한 2배 이상 뛰었거든요. 네. 자, 그런 전략도 여러분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굳이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로는 조금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한 5개월 새에 2배 이상 뛰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오테크닉스도 예. AI 반도체와 함께 들어가는 레이저 커팅 이쪽은 강자니까 이것도 상대적으로 좀 덜 간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자. 또 하나 증착 장비 쪽에서 가장 또 뛰어난 회사 테스.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어요. 네. 테스요. 다 네. 올라갔죠. 네, 한번 출렁이 나고 올라갑니다. 예, 예. 네, 또 전공정 업체들이다 보니까 예. 당연히 그의 움직임을 받을 수 있겠다. 테스는 전공정입니다. 전공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후공정 쪽을 본다. 예, 예. 어차피 패키징은 해가야 됩니다. 아. 이쪽이 삼성전자의 미래고 예. 고수익성이다. 그렇죠. 그러면 다 뒤로 맡기겠죠. 우리는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예. 뒤로 맡기겠다.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까 잠깐 보셨던 하나마이크론 이거는 그래서 많이 올라왔어요. 네. 며칠 사이에 이렇게 관심 없고 조정 받을 때 사야지. 레벨업 했습니다. 근데 박스권은 예. 못 듭니다. 아직까지 업황 괜찮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죠. 이전 전고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요.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많이 올랐느냐. 네. 지금 아직은 긴가민가 하는 이런 그러네요. 상황이죠. 예, 이런 쪽에서 네. 이 위쪽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는 부분이기 상승 때문에 탄력성은 여전히 공간이 남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메모리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ISC인데 여기 하나가 이슈가 있어요. 예. SKC로 들어가면서 그거를 넘어가는데 지분을 지들끼리만 권영권 받고 SKC로 넘기는 소액 주주는 뭐하냐? 요게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회사는 참 좋은데 SKC로 넘어가서 약간 SKC로 넘어갔는데 그런 느낌들. 예.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긴 해야겠다. 만약에 그 때문에 좀 약간 자기들끼리 쿵짝짝한 그렇죠. 이 네. 개운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만약에 갖고 계시다. 예. 일단 좀 한 30% 팔았다가 예. 흔들리게 되면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네. 이게 이렇게. 약간 이게
가변성이나 불확실성이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보면. 네. 예. 그래서 또 그쪽과 관련해서 보는 게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도 예. 모멘티브사를 그 사업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예. 이쪽 괜찮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BCNC 이런 회사들이 막 올라가면서 또 다른 영역 쪽에서 예. 뭔가 성과를 낸다는 쪽에 약간 좀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범용적인 흐름을 본다. 예. 원익 QNC가 적당하다라고 봐야 될 것 음. 같고 게다가 또 최근에 애프터마켓 쪽에서 음.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회사들 비프마켓은 지금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 애프터마켓 쪽이 더 부각받겠죠. 예. 그런 쪽에 하나 나오는 게 KNJ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뿜뿜 레벨업 뿜뿜 실적이 되니까 이거는 이런 회사들은 업황 안 좋을 때는 당연히 뜹니다. 예. 그런 쪽에서 월덱스 이런 회사들도 같이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회사들이죠. 예. 먼저 자, 움직였습니다. 종목 많이 나오는데 하나 좀 네. 정리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원익도 참 관련사가 많아요 보면 그렇지 네. 않습니까? 이른바 원익 QNC도 있고 이렇게 이 원익 이름이 들어간 회사들 종합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뭐 이제 드릴 얘기 너무 많은데 시간 예, 관계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하나만 고른다. 왜냐하면 원익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참 주식 시장을 회사까지 구조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네. 왜냐하면 이 일반 회사에 가면 실제 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리서치 중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될까요? 소모품 쪽에서 그 웨이퍼를 보호하면서 가는 이런 투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본다. 예. QNC가 쿼첸 세라믹입니다. QNC입니다. 예. 이름 딱 됐죠. 예. 그냥 이게 제일 범용적으로 낫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원익 전반적으로도 좀 무난한 평균 수준의 회사들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셨으면 딱 자, 끝! 정말 답답한 이 반도체 여러분들이 다 받아적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오늘 종목들을 쏟아내고 있는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대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네 힘드시죠, 네. 소장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I love 서울경제TV 네. 사랑합니다. 알로소.